안녕하세요. 철강남입니다. 철학책은 대부분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런 책을 만나면 개인적으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줄 바로 그 책, 개인적으로 고맙고 반가운 책은 바로 이 책인데요. 윌리겐 하버마스의 이성적인 사회를 향하여 입니다. 요즘에도 이 책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매우 얇은 책이죠. 이런 책이 반갑고 고마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서두에 밝혔던 것처럼 대부분의 철학책들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시중에는 어떤 학자의 주저를 소개시켜주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죠. 이런 책들을 보통 2차 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2차 서적들이 아쉬운 이유는 그런 거에 있어요. 저자의 텍스트를 제대로 온전히 잘 설명해 주지 못한다. 그리고 매번 그런 책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저자의 1차 텍스트를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작 내가 궁금한 것은 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2차 텍스트를 읽는 건데요. 꼭 내가 궁금해하는, 내가 알고 싶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더라고요.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만 소개시켜주지, 정작 궁금하고 애매한 부분, 막상 그 책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부분들은 잘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2차 텍스트를 여러분들에게 잘 소개하지도 않고 그런 책들을 많이 거론하지도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성적인 사회를 향하여 이 책은 매우 고마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유명하고 우리들에게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하버마스, 그리고 하버마스의 책은 정말 악명이 높죠. 어렵기로 악명이 높아요. 그런데 저자가 이렇게 좀 더 쉬운 난이도에서 자기의 생각과 사유들을 정리했으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참으로 반가운 책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더군다나 저는 하버마스에게는 약간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죠.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지 모른다. 이런 속담들이 있어요. 네, 실은 제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하고 공부를 했고 그들을 가르쳐 줬는데요. 애초에 처음부터 겸손하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철학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매번 실패해가지고 왔어요 라고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오는 사람들은 제가 거의 끝까지 공부를 잘 하고 이어가는데요. 꼭 어디선가 좀 들은 게 있어요. 나름 공부도 했대요.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했다고 하면서 약간 목에 힘이 들어간 사람들, 아니면 혼자서 이렇게 철학책을 좀 읽고 인문학적인 책들을 좀 읽어서 개념들 대충 몇 개 알고 와서 좀 더 깊이 알고 싶다고 하면서 고개를 빳빳이 드는 그런 사람들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2차 서적이나 이런저런 강의를 들으면서 철학 개념을 좀 알고 공부를 좀 할만하겠다라고 싶어서 왔다가 막상 철학책을 접할 때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 깊이에, 그 어려움에, 고통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금방 도망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대중들은요,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고 깊이 있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개념들 몇 개, 그리고 그 학자에 대한 세계나 누구나 다 알고 있어서 저런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아니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진짜 어려워하는 부분, 아직 명확한 해석을 갖지 못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아니면 오늘날의 여러 학문들하고 관계를 맺는 주요한 개념들, 이것들은 거의 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쉽게 몇 마디 말로, 몇 번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더 인기가 있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저 부럽습니다. 열심히 많이 공부하는 게 대중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대로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잘 가르쳐 주려는 게 대중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호응이 되는 게 아니라 그저 쉽고 재미있게 얻을 수 있는 가벼운 지식만을 대중들은 원하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열심히 쓸데없이 공부를 했을까?
차라리 저 사람처럼 얕은 지식이라도 이 맛깔스럽게 재밌게 말하는 법, 이런 걸 배우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저는 죽어라 공부할 동안 그 사람은 실력이 없어도 유명해져 있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아쉽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만 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인문학의 풍토가 대부분 이렇기 때문에 저라도 좀 양심껏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콘텐츠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다못해 이전에 했던 예루살렘의 아이 희망만 보더라도 대부분은 왜 그렇게 그 책을 그리고 그 내용을 좋다고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결코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 책 좋은 책이에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좋았나 하는 의문점이 있죠. 저도 실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룻강아지 시절, 선무단과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한참 어렵다고 하는 칸트, 하이데거, 헤겔의 순수이성 비판, 실존이성 비판, 존재와 시간, 정신현상학, 그 외에 이정표, 숲길 등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보고 나서요. 가장 어렵다는 3대장의 주요한 책들을 많이 봤으니까 웬만한 책들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넌 지금껏 그 책도 안 읽었어? 야, 칸트도 안 읽었으면 말을 하지 마. 어디서 개념 몇 개 주워 듣고서는 그게 전부인 거라고 말하지 마. 이러면서 무시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교만해가지고 진짜로 엄청 잘난 줄 알고 착각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요, 하버마스의 인식과 관심이란 책을 봤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요, 어떤 책을 관심이 있고 그 책의 소장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구하는데요. 이 하버마스의 인식과 관심은 제가 차마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희소하기도 해요. 그래서 연세대 도서관에 있는 책을 좀 빌려가지고 그 책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앞부분에 누군가 이렇게 낙서를 했더라고요. 이 책을 가지고는 도저히 하버마스의 인식과 관심은 이해할 수 없다. 차라리 영역본으로 보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써놓은 사람이 아주 무책임하고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요, 도서관의 책이잖아요. 자기가 뭔데 메모를 해놓습니까? 그리고요, 본인이 부족해서 알지 못하고 이해 못하는 걸 번역의 탓으로 돌립니까? 또 엄연히 말해서 하버마스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어 번역으로 읽어야죠. 영역본으로 읽어야 될 게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낙서에 콧웃음을 치고 인식과 관심의 머릿말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머릿말은 잘 읽지 않아요. 잘 읽지 않는데 한두 장밖에 되지 않아서 그냥 대충 무엇인가 개념만 살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가 쌓이다 보면 이미 머릿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보기 때문에 몇 장 안 되는 건 우선 당장 살펴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머릿말 보더라도 대충 감이 오더라고요. 웬만한 책들은 다 이해가 살짝 쿵 됩니다.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인식과 관심의 머릿말을 읽는데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한 문장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한 문단을 읽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경험은 처음에서 놀랐어요. 제가 어떤 책을 읽어도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웬만하면 대충 어렴풋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 어렴풋한 이해를 찾고 그 책을 끝까지 놓지 않고 읽으면서 이제 그 어렴풋한 이해가 명확해지고 혹은 나의 어렴풋했던 이해가 실은 잘못 이해했던 거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책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 어렴풋한 이해마저도 갖지 못하게 된 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수소문을 해가지고 인식과 관심의 독일어판 원어를 가지고 그걸 해석하면서 읽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그렇게 독일어로 해석을 하고는 와중에 초반에 길지도 않은 짧은 하나의 문장에 걸려서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한동안 좀 필요가 없으니까 독일어 공부를 놨더니 이렇게 내 수준이 떨어졌나. 제가 애초에 뛰어난 언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어서 독일어 사전을 놓고 보면서 하긴 하는데
애초에 제가 뛰어난 독일어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어서 사전과 여러 문법책 같은 것들을 놓고 좌절하였습니다. 한동안 독일어 공부를 놨더니 내가 수준이 떨어진 것 아닌가 하면서 좌절을 했어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독일에서 유학하고 오신 박사님에게, 선생님에게 여쭤봤어요.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30분 동안 그분도 끙끙끙끙 헤매신 다음에 이 문장은 하버마스만 알고 있겠다.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하다. 이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께서 잘 해석해서 저에게 알려주셨으면 저는 정말 좌절할 뻔했습니다. 오히려 그분도 잘 모르겠다고 해주신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그렇습니다. 그때 제 많은 생각이, 많은 선입견이 변하게 됐어요. 정말 세상은 넓고 똑똑한 사람들은 넘치는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한두 개념 알았다고 해서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고 뛰어난 것이 아니구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언제 어떤 사람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번역이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대가들의 어려운 책들은 대부분 번역의 문제 분명히 있겠지만 그 이전에 우선 그냥 그 책이 어려워요. 칸트, 하이데거, 헤겔, 독일 학자잖아요. 그럼 독일 사람들에게 그 책들을 읽어보라고 하잖아요. 그 느낌이 어떠냐고 물어보잖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그냥 학생으로 있을 때 자주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기왕 공부를 깊게 하려면 원어를 가지고 공부해야지.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제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원어로 공부해야지? 그건 다 한글로 된 책도 이해를 못해서 헤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허세 혹은 자기 기만에 불과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현지인이 아닌 이상은 전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글이 편합니다. 그리고 모든 번역은 문화와 환경 그리고 저자의 독특한 어투를 따라가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걸 감안하고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요, 이렇게 번역해 준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제가 그 인식과 관심을 혼자 독일어로 번역해서 본다고 했으면 그 책 한 권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지 가히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번역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며칠 만에 그 책을 다 읽을 수 있었거든요. 세상의 모든 번역자들은 참으로 감사한 분들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래요. 어떤 책들을 보면서 번역이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책들은 보면서 이 사람이 포스트 모던한 오늘날의 핫하다는 학자의 책을 번역하긴 했는데 칸트나 하이데거는 잘 모르는구나, 아니면 데리다나 들레즈는 잘 모르는구나, 그러고 번역을 했구나 라는 게 느껴지기도 해요. 물론 그 저자는 잘 이해하고 썼겠죠. 대가들은 그냥 대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번역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전공한 학자들만 알지 이 학자가 다루는 그 학자들까지 모두 공부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가끔씩 이 사람이 여러 학자들을 잘 알지는 못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도 번역은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욕할 수 없어요. 번역한 것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겉으로는 그냥 예의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네가 번역해보지, 네가 해보지, 너는 얼마나 잘 번역하는지 보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우리는 이 번역하시는 분들의 노고와 수고를 꼭 알아주시고, 그리고 번역의 한계는 누구나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말을 다른 외국어로 번역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니까요. 번역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번역자 개인에게 더 씌우는 건 아니라는 것을 꼭 인지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버마스의 책은 저를 철저하게 겸손하게 만드는, 학문적인 허세를 많이 없애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런데 일강일독을 통해서 그 책을 제가 소개할 수는 없겠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너무나 어렵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버마스의 책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의사소통 행위 이론보다
실은 이 인식과 관심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책은 바로 이 인식과 관심 때문에 제가 알게 된 책입니다. 인식과 관심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와중에 소개받아서 알게 된 책이고요. 이 책은 하버마스의 논문집이에요. 하버마스의 초기와 중기 사이 대표적인 개념들, 그 대표적인 저서들을 하버마스가 좀 더 쉽게 소개해 주었던 논문 8편을 묶어서 만든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책에서 대표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논문은요, 앞에 4개의 논문이에요. 이데올로기로서의 기술과 과학, 기술의 진보와 사회적인 생활세계, 과학적인 정치와 여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식과 관심입니다. 뒤에 4개의 논문은 앞의 사유를 바탕으로 6.8 혁명에 대한 하버마스의 평가와 그로 인해서 유럽사회에 번졌던 대학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버마스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그런 논문들입니다. 실은 하버마스는 6.8 혁명의 초기에는 반겼는데 후기엔 그것이 변질되었다고 보고 거기에서 비판하고 돌아섰죠. 그래서 당시 지성계나 학생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그것의 역사적인 평가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나름 알아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 적어도 하버마스의 그 평가가 무조건 나쁘다, 배신자다 이럴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4가지 논문 중에선 하버마스 초기의 대표적인 저작인 인식과 관심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 놓은 논문, 그 인식과 관심 너무나 좋고요. 이데올로기로서의 기술과 과학 등을 통해서 하버마스가 생각하는 과학, 그리고 과학적인 정치와 여론을 통해서 도교적인 합리성을 통하여 어떻게 정치가 일어나는가, 그에 반대되는 공론장의 역할을 하기 원하는 여론이라든지 하버마스의 기본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기의 주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세계, 기술적인 진보나 도구적 합리성, 이론이성과 그에 반대되는 사회적인 세계, 생활세계에 대한 개념들을 엿볼 수 있어서 매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버마스에 대해서 입문적으로 좀 공부하고 싶다, 하버마스의 초기의 사유나 개념들을 좀 대략 간략하게 이해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책이 하버마스가 좀 쉽게 자신의 저작을 소개시켜 놓은 그런 논문이긴 한데 난이도가 좀 있어요. 좀 어려워요. 하버마스의 글들 중에선 이야 정말 쉽다 이런 글들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책 수준을 통해서 하버마스의 원래 책과 수준이 이 정도이겠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고요. 실제 하버마스의 이제 주요 저작들은 훨씬 더 어려워요. 이것도 좀 어려운데 말이죠. 처음 이 책을 접할 때 어려움에 난해함 때문에 약간 당황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논문이라 그렇게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철학이나 인문학 그리고 하버마스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몇 번씩 반복하면서 복습하면서 읽으면 좀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담인데요. 이 책 말미에 옴기니의 뒷글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이 책을 번역하는데 장일조 씨가 강원돈 군이 많이 도움을 줬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은 이 강원돈 교수님은 제가 공부했던 학교 교수님이었고 수업도 들으면서 저희가 많이 이야기도 나누고 비록 전공은 달랐지만 그래도 참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던 그런 교수님인데요. 그 당시에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학식이 남다르시구나 이렇게 느꼈는데요. 본인 입으로 스스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뒤에 그 강원돈 교수님 이름이 나오니까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이 동영상을 찍고 나면 반가워서 그 교수님에게 제가 연락 한번 드릴 것 같네요. 아무튼 이 책은 하버마스의 거의 후기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소통 행위 이론까진 나아가진 않고 초기의 저작부터 중기 사이까지만 간략하게 알 수 있는 책이니까요. 이걸 감안하면서 하버마스 입문용어로 보신다면 매우 좋을 것 같아 소개해드립니다. 하버마스에 대한 넘치는 강의나 소개
그런 거 듣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냥 이 책 하나만 제대로 파는 게 제가 보기엔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하고는 언제쯤 하버마스터를 공부할 수 있을지, 언제 이렇게 또 강의를 시작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하다 보면 언젠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또 긴 시간 강의를 들어주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